장중 상승과 하락으로 가던 국내 코스피 지수가 장막판 반등에 성공하면서 4일째 상승 18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 연휴로 휴장을 했었고요. 또 유럽 증시는 주요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으로 소폭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약세인 분위기였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거래 대금이 한 3조 원대였고요.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소폭 밀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여러 종목 궁금증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 주실 수가 있는데요.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번호 다들 알고 계시죠? 013-3366-0110번 통해서 사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시기가 언제가 좋을까요? 매수가 정해주십시오. 이런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신청해주세요. 선착순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기업은행입니다. 국책은행이라는 강점을 빗대어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대형은행들은 성장률 하락과 마진 압박의 부담을 더 크게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순이자 마진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부담이 가리워질 수 있고 중소기업 위주의 건실한 자산 성장이 돋보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중금채 발행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순이자 마진의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자본 비율이 낮다는 것이 부담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DSIB에 추가 자본을 요구하게 될 경우 DSIB로 선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행은 규제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5에서 7% 정도의 자산이 성장하더라도 9에서 10% 정도의 ROE 수준만 유지한다면 보통주 자본 비율의 점진적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기에 자본 비율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자본 규제가 본질적으로 대형은행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성격이므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규제 차익을 누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금융안정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기업은행의 대주주가 정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기능 강화의 수혜는 함께 누리면서 부작용은 피해갈 수 있으므로 동부증권에서는 기업은행의 목표주가 16,7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하이마트입니다. 롯데쇼핑과 하이마트는 이상적 결합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하이마트의 주주 지분 65.25%의 인수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롯데쇼핑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선정되었던 MBK 파트너스는 7월 2일까지 정해졌던 배타적 협상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7월 6일까지 배타적 협상 권한을 부여받았고, 제시 가격은 주당 8만 원대로 MBK 파트너스가 제시했던 가격과 비슷한 가격이며, 이는 7월 4일 종가 57,800원 대비 약 38%의 프리미엄을 부여한 가격이고, 총 투자 금액은 약 1.2조 원입니다. 하이마트 인수이사 발표 이전 롯데쇼핑은 2018년까지 전자제품 유통 분야 매출을 10조 원까지 키운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롯데쇼핑이 하이마트 인수를 확정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롯데쇼핑과 하이마트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하이마트는 최근 회사 실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경기 악화와 경쟁 강화, 내분 이 3중고에 시달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3중고 중 경쟁 강화와 내분 이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롯데쇼핑의 기존 유통망과 고객 베이스를 이용해서 고객층을 늘릴 수도 있으며, 또한 롯데쇼핑이 이미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수월한 입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전자제품 유통시장 경기 회복이 더디고 롯데쇼핑이 인수하더라도 영업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실적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목표해왔던 전문점 분야 확장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내부적인 확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동시에 가장 큰 경쟁자를 없앨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어 하이마트의 머천다이징, 가격 협상력을 바탕으로 전자제품 분야의 가격 협상력을 높여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대우증권에서는 하이마트의 목표 주가 75,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2분기 실적, 더욱 기대되는 하반기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의 1분기 매출액 성장률은 29.1%, 영업이익 성장률은 327.7%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2분기에도 API 사업부 성장과 환경소재 사업부의 마진 개선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제네릭 시장 확대의 수혜로 제네릭 원료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CMO 사업부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CMO 사업부의 경우 지난해 매출 145억 원 규모에서 올해 220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1분기 50억 원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분기별 60억 원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료의약품 사업부의 이익률은 공장 가동률 증가와 매출 확대로 인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지난해 33.1%였던 영업이익률이 지난 1분기에는 37.1%에 달하였으며 고마진의 API 사업부 매출 비중 확대가 수익성 개선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2분기 평균 원엔 환율은 1,479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1.4%, 전분기 대비 3.6%로 높았으며 엔고는 일본양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긍정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일본 제네릭 성장이라는 사업 환경과 API 사업부 매출 비중 증가라는 회사 내부 환경, 높은 환율이라는 사업 외적인 환경이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며 이로 인해 코오롱 생명과학은 올해 매출액 1,445억 원, 영업이익 22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증권에서는 프로덕트 믹스 변화에 따른 이익률 개선과 매출 추정치 상향으로 인해 2012년 추정 EPS를 7% 상향 조정하여 코오롱 생명과학의 목표 주가 68,000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기업은행, 하이마트, 코오롱 생명과학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효열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전화번호입니다. 지역번호 02 누르시고요. 3153-2613번 누르셔서 통화하시면서 또 이렇게 종목 상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상담 받으실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또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시면 또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받으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연결줘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세요? 아, 전주인데요, 여기. 어디요? 진주. 진주요. 예, 경남 진주요. 예, 예, 예. 예, 서울에는 지금 비가 좀 오는데 진주도 비가 내리나요? 그래도 비가 조금 오고 말다가 오다가 말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기다리던 비가 내려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예, 예. 예,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우울하기는 하지만 또 운치도 있고 그러네요. 가물에 많이 좀 해결이 좀 됐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장도 오늘 막판에 반등을 좀 했었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떻게 좀 수익을 보고 계신가요? 수업을 못 뽑고 하시게 지금 전화 상담드립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LG전자. LG전자요. 예,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86,000원에 했는데 30%입니다. 86,000원에 사셨고 30% 들고 계시다고요? 예, 예. 매수하신 지가 한 서너 달 되셨군요. 서너 달 조금 넘었는가 아, 그렇습니다. 더 된 것 같고요. 예. 예, 시청자님 LG전자 때문에 지금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청하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G전자입니다.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이것이 올라가는지 예. 또 아니면은 지금 매도를 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바꿔야 될런지 예. 또 아니면 손절가는 지금을 팔아야 될런지 아니면은 조금 올라갈런지 목표 주가가 얼마쯤 될런가 모르고서 좀 궁금해서 전화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예. 손절은 하지 않으셨잖아요. 지금까지는요. 그러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 주위에서나 이 정권에서는 한 9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들고 있었어요. 예, 한 9만 원 정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들고 있는데 지금 계속 빠지고 조금 올랐다가 또 빠지고 계속 그런 시청자님 형태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으셨죠? 예, 예. 예, 처음에 샀던 물량을 그대로 들고 계신 거고요. 예, 예, 예. 예,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십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그러죠. 아직 뭐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 2분기 실적도 다소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그럼 앞으로 3분기, 4분기가 또 중요하겠죠. 예.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지금 듣겠습니다. LG전자 판다면 손절가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목표 주가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잘 대응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유창희 팀장님. 네, LG전자 좋지 못하죠. 삼성전자는 어쨌든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한 1년 넘게 계속 올라왔던 거에 반해서 LG전자는 연초에 좀 반짝하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아실 겁니다.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여전히 조금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 개선 속도가 느리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도 3분기나 4분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애플사 외에는 전체적인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미미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이 좀 잘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게요. 6만원 초반에서는 일단은 무리하게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장이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아직은 바닥은 못 다지고 있지만 일단 6만원 초반에서는 작년에 최악의 상황, 올해보다 더 안 좋았던 작년도 한 5만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6만원 초반에서는 무리하게 성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빠지더라도 이미 8만 6천원대 매수 가시면은 거기서 6만원이 깨지나 혹은 6만원 버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만약에 그래도 나는 조금 시장이 만약에 안 좋게 흘러가거나 종목이 급락이 나오게 됐을 시에는 좀 비중 줄이겠다 하신다라면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라면 6만 원이 무너져야 돼요. 종가상으로 6만 원이 강하게 이탈을 하거나 개파락이 6만 원을 이탈을 하면서 개파락이 발생했을 때는 좀 비중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한 30%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비중 줄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부터는 팔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3분기나 4분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뭐 좋게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매수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기에는 좀 모멘텀이 쉽지 않다. 다만 시장이 좋아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걸 바라보시고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그리고 3분기나 4분기도 자신감이 좀 회복이 된다라면은 조금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7만 5천 원 정도나 8만 원까지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라면은 7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7월 말까지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좀 길게 보신다라면 어차피 갖고 계셔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7만 원까지 와서 종목을 갈아탄다라면 거기서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갖고 계시다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2분기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세요. 더 빠질 자리는 없으니까요. 다만 2분기 실적이 발표를 하면서 3분기도 안 좋다, 4분기도 안 좋다 그러면은 그때는 주가가 더 빠질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부터는 일단 2분기 한 7월 중순 이후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6만 원을 크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은 일단 홀딩을 하시면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걸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손실이 너무 많으셔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자리 매도는 아니고요. 6만 원이 강하게 깨져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한 7만 원쯤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하십시오. 그때 또 자세히 봐드릴게요. LG전자부터 봤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방송 시작하기 몇 분 전에 대원미디어를 보내셨네요. 9,380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주가가 조금 올라가던데 손절 및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이효 팀장님. 네, 대원미디어는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아마 해서 분석을 해드렸던 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캐릭터 라이센싱이라든가 또 뭐 닌텐도 또 판매 대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00원 선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좀 과도한 상승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해외에 수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짱구는 못 말려 이런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게임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흐름은 좋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바닥은 어느 정도 다졌다. 그래서 반등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고, 매도가를 물어보셨는데 많이 물리셨거든요. 9,300원대 사셨는데 네. 이제 7,000원대란 말이죠. 그래서 목표가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역시 사신 가격 근처가 될 것 같습니다. 9,000원 선 정도가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지금은 바닥은 7,000원 선에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사 72님께서 보내주신 비츠로테크를 볼게요. 오늘장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비츠로테크를 오늘 종가의 30%를 사셨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까요? 물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조금은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예. 30% 사신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상승세가 지켜지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상당히 그러니까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가 지켜진다라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오른 거에, 한 7,900원 정도가 지켜진다라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9,000원이나, 10,000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물이 없거든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항공우주 그쪽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주산업, 나로 3호를 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작년부터 쭉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성공을 해도 일단은 미사일 쏘면 끝이고요.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권 장세를 놓인 상황에서 테마주가 작은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승을 한다라면 일단 7,900원이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켜진다라면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로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9,000원 라인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조금 재작년이죠. 작년 10월 달쯤에 걸렸던 자리고요. 9,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솔직히 10,000원을 갈 수 있고 11,000원도 갈 수 있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의 대주주라기보다 뭐하지만 좀 세력의 마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가만 말씀드릴게요. 7,900원에서 7,850원이 지켜진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제일제당요. CJ 제일제당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예, 33만 5천 원에 10%요. 34만 5천 원에 10%요? 네, 예,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주 정도 됐어요. 2주 정도요? 예, 예.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군요. 예, 예. 예. 6월 25일 날요. 예, 그러셨어요? 예, 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고 지금 궁금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저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예, 예. 예, 어떻게 CJ 제일제당 외에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다른 종목도 가지고 있어요. 현금 다른 비중은 거는- 얼마나 되세요? 예? 현금은 얼마나 들고 계세요? 현금은 30% 정도요. 30% 정도요? 예, 예. CJ 제일제당이 이제 이쯤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예, 예.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요. 예, CJ 제일제당을 사셨던 이유를 좀 먼저 여쭤볼게요. 아, 제가 방송을 좀 보는 편인데요. 예. 전문가님이 두 분 정도의 추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잘은 모르지만 조금 보니까 뭐 그냥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서 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걱정이에요. 예,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세요? 예, 한 38만 원 정도요. 38만 원 정도 생각하셨었고요. 손절가도 예. 정하셨었습니까? 손절가도 한 32, 3만 원 정했는데 예. 제가 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좀 예. 놓쳤어요.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군요. 예, 예. 어제 갑자기 많이 빠져서 사실 손절 처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이 종목은요, 이유열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당장 자금을 뭐 써야 된다 이렇게 급한 건 아니시죠? 예, 급한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요. 대응도 네.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이효 팀장님. 네, CJ제일제당은 사실 뭐 방어주 역할도 좀 했었고요. 그동안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방어주 역할도 했었고, 또 곡물 원료인 또 라이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의 성장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은 많이 좀 작용했던 그런 뭐 굴재 기업이죠. 음식료 업종의 뭐 대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하락한 거는 사실 생각보다 곡물가가 급등이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뭄이 좀 전 세계적으로 심하게 되면서 사실 그 영향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가격이 한 20, 30%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가가 아무래도 올라가면 수익성에 타격을 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되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만 해도 사실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좋았는데 하락했을 때 손절을 치셨어야 되는데 아마 손절을 빨리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일단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곡물 가격 상승이 좀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실적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 좀 매도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아직까지 또 대형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일단 전체적으로 가뭄이라든가 곡물가 상승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아 버린다면 상승을 시도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다행히도 비중을 많이 안 사셨어요. 다행히 10%밖에 안 사셨기 때문에 제 생각엔 반등이 나올 때 약간 분할 매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0만 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고요. 30만 원까지 깨지면 좀 흐름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30만 원 선까지만 유지가 된다면 한번 반등을 기다려 보시고, 반등을 하더라도 한 33만 원 이상 돌파가 잘 안 된다면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는 인터플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 문의하신 분은요, 사신 가격이 57,000원이시고 20%를 가지고 계신데 계속 주가가 빠지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2202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봐드릴게요. 네, 인터플렉스를 57,0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약간 손실이실 거예요. 약간 손실이시고, 최근에 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따라 같이 움직였는데, 일단 뭐 FPCB 회로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해서 초고타층 회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예상도 올해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갤럭시 3가 이제 지금 출시가 돼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인터플렉스는 이제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사에도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이폰 5죠. 5가 8월 말, 빠르면 8월 말에 발매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감도 작용을 했어요. 다만 어쨌든 뭐 갤럭시 3가 판매를 하든 아이폰 5가 판매를 하든 뭐 둘 다 산 소비자는 없을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상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정점을 좀 지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후발주자라든지 혹은 아직 보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한다라면은 추가적인 매출 증대나 영업이익 증대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가적인 차원에서 보신다라면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주가에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은 작년과 같은 혹은 재작년과 같은 강한 상승세가 보이기에는 이제부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옆으로 좀 정체 현상, 좀 큰 박스권을 보이면서 정체 현상을 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57,0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56,000원에서 55,000원 정도입니다.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 지금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64,000원, 64,000원에서 저점으로는 한 5만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5만원에서 64,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한 4, 5개월 정도.
거기서 지금 중심축이 딱 5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55,000원이 지켜진다면 다시 6만원이나 62,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최근에도 뭐 6만원까지 갔다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다시 5만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아래 10% 진폭을 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짧게 접근하셨다 그러면은 55,000원 지켜지는지 보셔야 됩니다. 55,0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모두 이평선이 다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120일선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은 6만원이나 62,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이 이상 돌파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순간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자리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단기 목표가로는 63,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63,000원이 돌파된다라면은 한 65,000원이나 66,000원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정체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봐드릴게요. 이번에 오텍 보조 8,220원에 사셨고 15% 들고 계신데요. 기간이 좀 길게 갖고 가실 생각이라고요. 연말까지 보유하고 싶은데 괜찮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6474님의 종목 지금 봐드릴게요. 네, 오텍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종목이죠. 오텍은 이제 특수 차량, 앰뷸런스라든가 뭐 이동식 또 진료 차량 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수출을 또 하고 제작하는 그런 회사고, 두 번째는 이제 캐리어 에어컨을 인수를 했었죠, 오텍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밀려 있었는데 실적 흐름은 그런대로 양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특히나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진입을 했죠. 또 여름인데 그런 부분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제 뭐 법안들, 뭐 발달장애인 지원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복지 확대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러면 매출 같은 부분은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지금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신다면 손절가는 7,0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보유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세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도 많이 들어오고요. 전화 연결도 많은데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건데요. 예. 코리아나요. 코리아나요? 예. 예, 코리아나 얼마에 사셨어요? 1,760원에요. 예. 30%요. 1,760원에 30%요? 예. 이거 예. 몇 년 됐어요. 매수하신 지가 조금 되셨다고요? 예. 매수한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다고요? 예. 예.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요. 예. 몇 년 들고 계셨다고 하길래 좀 수익을 많이 보셨거나 손실이 크거나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시네요. 예, 그래갖고 지금 거래가 많이 돼갖고요. 예. 저거 뭐 중국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예. 조금 보고 있는데 예. 뭐 여기 뭐 저거 M&A라고도 하고 뭐 해갖고요. 예. 어제 코리아나가 상한가까지 올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예. 어제 상한가 쳐가지고요. 그거 아니면은 거래가 많이 돼갖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재무 구조는 어떤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유창희 팀장님께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예. 몇 감사합니다. 년 들고 있었는데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설명을 예. 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차이나킹이 네.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뭐 화장품 회사를 인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뭐 중소기업들이 이제 어저께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인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최근의 차트뿐이 아니라 과거의 차트를 보신다고 해도 어떤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올라오기보다는 약간 기대감, 그러니까 뭐 M&A 설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도 좀 그러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아주 나쁜 편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중소형 화장품들이 많이 소비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뭐 화장품 기업들이 다 실적이 좋거든요. 그리고 실적 좋고 주가의 모양도 좋은데 다만 이제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약간 후발주자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향후 성장성 부분, 그러니까 코리아나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방판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문 판매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그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외부 해외 사업부에 대해서 진출을 좀 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킹과 관련해서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급격하게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만 좀 봐드린다라면은 일단은 뭐 1770원이시면은 뭐 최근 뭐 매수가나 그러니까 뭐 오래 되셨다고 해도 뭐 크게 손익 여부를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몇 년을 갖고 계셨으면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적 수익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좀 짧게 보신다라면은 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다른 종목을 갈아타겠다 하신다라면은 일단은 1,700원이 지켜지면 괜찮다고 봐요. 1,700원만 지켜진다라면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00원 지켜진다라면 굳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좀 갖고 있으시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다만 만약 1,7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다시금 1,500원이나 혹은 1,400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도 역시 최근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연초에 강하게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상한가가 4번인가 5번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주었을 때 옆으로 기었을 때 보신다면은 1,300원대에서 1,7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돌파시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1,700원 저항되던 자리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지켜지고 있는 와중에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1,700원 정도나 1,690원 정도나 1,650원 정도가 지켜진다라면은 좀 더 홀딩하고 계시고요.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면은 그때는 좀 매도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돌파돼서 지지가 되면서 계속 올라간다라면 일단은 2,100원에서 2,2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100원이나 2,200원이 올라가게 되면은 신고가를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약간 종목의 움직임이 약간 급등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응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때 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하신다라면은 그걸 듣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RNL 바이오 봐드릴게요. RNL 바이오 5,500원에 15%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고 5697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이분 좀 고생하고 계시군요. 그 바이오 기업들은요. 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바이오 기업들은 그 실적이 당장 나질 않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뭔가 크게 이제 매출화돼서 수익이 많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그동안의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RNL 바이오도 지금 보면 작년에 8,000원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4,000원 반토막이 났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수익은 그렇게 별로 볼 게 없다는 계속 적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만 추세가 좀 올라오는 거는 퇴행성 디스크 연구가 또 시작이 되면서 이제 조금 흐름을 탔고요. 최근에 이제 황우석 승소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흐름을 좀 타서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투자하실 때 꼭 손절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좀 물려 계신데 일단은 반등을 할 때 좀 물량을 줄이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상으로 보면 한 4,500원 이상에서 매물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한다면은 분할 매도나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좀 빨리빨리 해볼게요. 위메이드 봐드립니다. 위메이드 52만 6천 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비중을 적지는 않으셨어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봐드릴게요. 네, 뭐 위메이드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SNS 게임을 좀 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작년부터 계속 카카오톡 회사에다가 계속 투자를 한 200억 이상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선점을 해서 스마트폰 게임에 진출하게 되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주가가 약간 고평가가 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조금 손절가 좀 걱정을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52,000원대면 거의 매수가 근처신데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자칫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쌍봉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손절가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일단 49,5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49,5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은 46,000원대까지나 47,000원
7,000원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돌파가 돼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6만 원 이상 돌파가 되긴 쉽진 않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이 회사가 지금 수익을 걷고 있는 거는 미드전설이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새로운 산업을 진출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수익을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건 뚜껑 열어봐야지 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 이상 가게 되면 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상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6만 원 정도 간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문자 볼게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를 23,8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많으십니다. 한 40% 정도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8274님께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5에서 10% 수익을 보신다 그랬으면 단타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 SK하이닉스는 큰 그림에서 보면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3만 원 선까지 갔다가 3만 원 선에서 다시 밀려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또 작용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그 전체적으로 디램의 업황이라는 것들이 엘피다의 인수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 약간 비수기 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태고요. 수급도 사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은 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등을 좀 할 때 25,000원이 최근에 좀 저항가 가격이죠. 그래서 그 정도 상승이 되면 말씀하신 수익률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안하니까 좀 짧게 대응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를 해보십시오. SK 하이닉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종목 볼게요.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를 19,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한다면 얼마에 사보면 좋을지 3572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이창희 팀장님. 네, 유진테크가 이제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설비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설비를 증설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영업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7만 원 했던 부분이 한 26,000원까지 거의 3배 정도 올라왔다가 2분기가 정점일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좀 급락을 좀 맞이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는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19,000원입니다. 19,000원이 안착이 됐을 때 여기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최저점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올라와서 19,000원이 안착이 된다라면 그때서는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무리하게 추가 매수 하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더 빠졌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16,000원 초반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16,000원 초반이라면은 그 정도에서는 주봉상 일단은 121선, 주봉상 121선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번 정도 매수해 볼 수 있지만 61선인 거죠. 61선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는 한 16,000 초반에서는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19,000원이 안착이 되는 걸 확인을 하면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3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라면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라가가지고 뭐 23,000원이나 2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실적을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 SDI요. 예. 17만 천에 20%인데요. 17만 원에 20%요? 예, 예. 17만 천 원인가? 17만 천 원. 17만 1,000원에 20%요? 예.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어요? 조금 됐거든요.
그때 18만까지 올라갔었는데도 지금 금년도 4월 말에 삼성 SDI가 급등하다가 5월 달에 예, 최고점을 17만 1,500원 찍었었는데 혹시 그때 사신 건가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된것 같은데. 사신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혹시 점이 궁금하세요? 혹시 중기로 들고 가면 18만 원까지는 갈런지 궁금해서요. 한 중장기로 가져가면 18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예.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신 거네요. 네. 예, 비중이 20%신데 지금 시점에서 더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지금 현금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100% 지금 주식 들고 계신가요? 예.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좀 수익이 나고 계세요? 다른 것도 지금 다 내려갔어요. 두산 인프라고도 지금 더 내보고 있고요. 그러세요? 지금 예. 근데 삼성 SDI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예. 건 예, 낙폭이 가장 큰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안 올라가고 15만 원에서 자꾸 떨어지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삼성 예, SDI 목표가 18만 원 갈 수 있을지랑 예. 지금점에서 예. 대응 잘하려면 손절가는 얼마로 정해놓으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이효 팀장님. 네. 하신 지는 한 2달 정도 되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아마 5월 달에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사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삼성 SDI는 실적은 좋거든요. 사실은 실적도 좋고, 물론 이제 PDP하고 2차 전지가 좀 대표적으로 사업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PDP는 약간 사양산업이라서 뭐 좀 계속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올해 그 분기 실적을 보면 PDP 부분 같은 경우도 소폭 흑자가 좀 됐고요.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출하량도 계속 증가가 되고 실적이 좋단 말이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PC 업체들, 애플이라든가 신제품 출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가는 뭐 폴리머 전지 수요가 증가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지속돼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관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기관이 선제적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미리 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은 좀 횡보하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IT주가 주도주로 나섰다가 지금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흐름하고도 좀 같이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등을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답답하실 거예요. 실적도 좋고 그런데 주가가 좀 밀려서. 예. 그러나 조금 잠깐 IT주가 좀 쉬어갔기 때문에 순환매 양상이 들어온다든가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거든요. 지금 이제 2분기가 끝나서 실적 시즌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은 시도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단 사진 가격까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대신에 최근의 흐름에서는 한 16만 원 선 정도에서 좀 저항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6만 원 선 정도에서 저항이 좀 느껴진다면 약간 비중을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답답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번에 또 문자 봐드릴게요. 한진해운인데요. 대구에서 문의 주셨고 사신 가격이 14,900원, 비중 40%십니다. 단기로 매수했는데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2031님께서 보내셨어요. 네, 단기로 매수하셨다라면 단기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추가로 더 올라간다고 해도 16,000원 이상 돌파하기는 쉽진 않다. 왜 그러냐면은 해운주들의 이제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또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단기적인 효과에 미치고 아직은 경기가 완벽히 호황으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단기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면은 15,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15,500원 돌파가 되면 16,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일단은 거기선 저항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하시고요.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은 일단은 14,5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볼게요. 3호 상구님께서 15,250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비중이 30%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군요. 네, 사실 그 베이직하우스는 중국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다가 중국의 성장률도 좀 둔화가 되고 말이죠. 최근에 소비도 좀
위축이 되고 하면서 큰 폭으로 좀 주가가 빠졌는데 기대감에 비해서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닿았다고 보거든요. 지금 10,000원까지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더 이상 뭐 빠질 자리는 많지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가적으로 좀 많이 가는 게 관건일 거예요. 좀 사신 거에 15,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역시 실적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고요.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볼게요. 동부라이텍 들어와 있는데요. 동부라이텍 2,120원에 30%를 사셨습니다. 목표가와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8233님께서 문의를 하셨네요. 네, 동부라이텍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봐드릴게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2,1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2,500원이나 2,400원까지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된다라면은 다시금 2,000원 초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되냐 안 되냐 상당히 중요해요. 이건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150, 2,200원 돌파를 확인하시고 2,200원 돌파가 되면 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 못해드려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내일도 이 시간 진행이 되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먼저 보내주셔야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샘플러스 육창희 전문위원 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효열 팀장 이렇게 두 분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 투자 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언도 잘 듣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상담도 잘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와 전화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